강원재 선생님부터 돌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갑자기 돌리면 힘들어하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 전체 나누고 여기 YMCA에 오셨으니까 YMCA 이사장님이신 이강희 이사장님 인사 말씀하시고 본 포럼을 3시 한 10분, 15분경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를 황호진 선생님부터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황호진입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전학도 국외과를 좀 오래 했고요. 지금은 전덕대학교에 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말씀드리고 민주시민교육이라는 말이 들으면 뭔가 굉장히 아쉬워. 좀 노골적이고 좀 짜증나는 이런 오유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대단히 중대한 한계에 부딪혀 있거든요. 그 한계가 부딪힌 이유는 민주화 자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돌아오고 이제 시민교육이라는 게 과연 있기는 한 건지 도대체 이게 인식이 어떻고 그게 받아들이는 게 어떤지 대단히 크게 좀 아쉽게 생각하고요. 우리가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는 우리 자체 우리가 그 생각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식과 행동 나 자신 인식과 행동부터 이 사회 전반 우리 지도층들 정치 지도자들 하는 거 보면 민주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없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상당히 혼란이 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민주화에 대한 이 민주화 자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 시대적인 요구하고 또 그 역할을 해야 될 지도자들하고 전혀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엄청난 혼란이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각성하면서 민주화로 가겠죠. 저는 이제 조금 다른 시각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유튜브가 나오고 사이가 이제 팽팽해지기 시작했고 챗GPT 나오면서 세상은 생활이 이제 거의 평탄화된 것 같아요. 근데 사회 구조나 이 관계 집수직에서 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도자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시민교육은 그런 점에서 대단히 중대한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민주화 자체가 너무나 거리가 멀고 해서 이런 혼란이 당분간 상당한 정도로 오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 우리가 꿋꿋하게 버텨나가고 손대에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난주 살고 있는데 전주 청마을어린이도서관이라고 하는 도서관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정수경이라고 합니다. 어린이 활동도 하고 있는데 오늘 민주시민교육 관심이 있고 그리고 어떤 방향성으로 그리고 어떤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할지 이제 궁금하고 평소에 저희 관심이 나는 궁금점 이런 것들을 혹시 질문에 대한 것들을 같이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 같이 왔습니다. 제가 별도로 인사를 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시민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원칙에 밖에서 저도 한 사람 이론으로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 YMCA 여기서 이런 귀한 프로그램을 열기 위해서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오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민주시민의 의식을 더 고취시켜서 일당 10만 정도 이렇게 파급 효과를 가지셔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지난 선거를 통해서도 경험을 했고요. 지금 1년 6개월 이상 지나가는
한국에서도 깊이 경험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박근혜에 비해서 윤석열은 수십 회의 탄핵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 교육이 어떻게 된 것인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깊이 또 요즘 해봅니다. 그래서 시민 교육을 꼭 특별한 사람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사람들이 일상에서는 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지 이런 것도 우리가 고민하면서 오늘 포럼이 좋은 결과를 얻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광익입니다. 예, 완주에서 사회적경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는 이근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 이름은 육성종이고요. 진안에서 왔습니다. 진안 YMCA와 그다음에 진안 청소년 수련관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작년부터 좀 일을 열심히 참여해서 올해 좀 진안에서 청소년들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좀 시도를 해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좀 지역사회에서 민주시민 교육의 필요성을 좀 이야기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가지고 오늘 또 프로그램 하면서 좋은 방향을 가지고 지역에서 펼쳐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광산시 청소년 브라질 정원장입니다. 올해 돌아보니까 두 가지 일을 한 것 같아요. 민주 시민교육 강사 양성하고 학교 교육을 했는데 변한 게 없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희망을 갖는 것이 제가 학생운동 때 들었던 얘기인데 두 가지 때문에 희망을 갖습니다. 하나는 한 방울 물방울이 계속 떨어지다 보면 언젠가 바위가 뚫릴 것이고, 그리고 혼자 100보 가는 것보다 100명이 한 보를 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오늘 그 자리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민 김영국입니다. 오늘 특별하게 알려고 온 건 아니지만 이렇게 한번 참여하면은 또 유익하고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순창 청소년 수련관에서 청소년들을 만나고 있는 이상은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아동 청소년 시절에 좀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지역에 또 시민으로 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함께 활동하면서 지금 지역에서 함께하고 있는데 그 지역 주민들도 아동 청소년을 시민으로 좀 바라보는 것, 그리고 이런 교육들이 좀 함께 나아가는 것이 좀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복풍 청소년문화실에서 청소년들하고 같이 지내고 있는 최수연입니다. 제가 어제 읽은 책 중에 다수결, 즉 민주주의가 항상 옳은 선택을 하는 건 아니라는 글귀를 보고 요즘과 너무 딱 맞는 글귀구나라는 생각에 지금 가장 민주시민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 자리에 좀 같이 참여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임실군에서 온 임정미입니다. 이곳에 와서 민주시민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요. 저희 임실군은 인구소멸 지역의 첫 번째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 활동을 하면서 느낀 게 도대체 뭐가 없기에 이렇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안에서 이렇게 다들 떠나거나 사람을 존중하지 않을까라는 농촌 삶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안에 인구소멸의 가장 밑바탕은 인문학적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민주시민이라는 의식이 많이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라고 저는 봤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참여를 좀 더 의미를 갖고 참여했습니다. 오늘 많은 좋은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소년 활동진흥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강다연이라고 하고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사실 청소년이 조금 지역사회에서 시민으로서 존중받기도 하지만 산다는 것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교육을 꿈꾸고 있습니다. 오늘 많이 배워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유영경이고요. 기성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책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YMCA도 함께 이사로 활동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좋은 말씀하셨는데 오늘 민주시민교육 이게 좀 자리를 제대로 잡아 나가는 우리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의식이 되어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어왔던 민주화가 퇴행하지 않는 그런 하나의 큰 밑거름일 거라고 생각해서 유익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국회의원 강성희 의원실의 선임성환 김동주라고 합니다. 오늘 아마 의원님이 계셨으면 자리를 함께 하시려고 했는데 이렇게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셔가지고 제가 같이 왔는데요. 오늘 좀 고민을 같이 나누고 또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같이 해보고자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주 YMCA 이경신이라고 하고요. 현재는 민주시민 교육 사업 담당도 하고 있고 청소년, 특히 이제 개인적으로 관심사 있는 소수자 관련된 이슈나 이런 것들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또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누고 그런 부분에서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포럼에서 좀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같이 들으면서 제 어떤 시민으로서의 어떤 가야 될 길 이런 것들 좀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을 만들고 있는 김선녀입니다. 제가 오늘 민주시민교육 포럼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냐면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민주시민교육을 굉장히 체계적으로 많이 접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30대, 40대, 50대가 되면 선택인 것 같아요. 내가 이런 자리에 마음대로 어떤 그 기회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우리 기성세대들이. 그리고 또한 살기 위해서 또는 생활전선에 오래 이렇게 뭔가 우리 가정을 책임지기 위해서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보니 민주시민 교육이라는 거에 대한 이런 생각들이 조금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민주시민 교육이 절실하게 필요한 게 우리 기성세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김선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유저도 신청하고요. 장수에 왔습니다. 이름은 이재명이고요. 기호 1번은 아닙니다. 저도 청소년들하고 활동하면서 민주시민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는 제가 민주시민인가 스스로 이제 좀 물어보게 되는데 저는 민주시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정치 상황이나 이런 거 보면 이제 속에서 욕이 많이 나오고 청소년들에게 민주시민이라고 하는 것을 좀 가르치다 보면 이론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과연 청소년들이 얼마나 그걸 가지고 자기 생활을 시킬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는데 어른들이 민주시민으로서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말로 청소년이나 어린이들에게 민주시민으로서 가야 할 길들을 보여주는 생각을 하고요. 오늘 이런 포럼 자리가 있어서 저도 되게 기쁩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미리 말씀드리면 어제 단톡방인 줄 모르고 제가 개인적으로 조정현 총장님 단톡방인 줄 알고 가겠다고 하는 것을 남기고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단체 톡방에 간다고 하는 걸 해가지고 공식적으로 간다고 해서 엄청 새로 오느라고 좀 늦었습니다. 저는 이제 막 교육청 근무하다가 9년 만에 다시 학교로 돌아간 평화중학교 교장 최은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 이야기 듣고 저도 이제 학교에 가장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제가 어떻게 더 해야 할까 이런 좀 생각과
그다음에 어떤 길을 가야 할까에 대한 제 나름대로의 다짐을 또 한 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학교에 갔더니 생각보다 많이 자기 역할들에 머물러 있고 저는 이제 초보예요. 2달밖에 안 돼서 아직 어떤 것도 익숙하지 않은 자리에서 저는 또 어떻게 그 아이들을 이렇게 한 학교에 있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자리에 혹시 조금 더 도움도 되고 제가 자리매김하는데도 보탬이 될까 하는 사리사욕을 가지고 참여한 학교입니다. 초보기가 지원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북한에 있는 핵무기가 있는 곳을 왜 남한이 간섭합니까? 남한에 왔더니 계속 싸움만 하고 북한에 있을 때는 오히려 조용히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북한에 있던 주민들을 섬기고 있는 전북하나센터의 이상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그 민주시민교육의 전라북도 내에서 좀 몇 분의 전문가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좀 존경하고 이분들에게 많이 배웠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리고 좀 가까워지고 싶은 분들이 3분이십니다. 여기 계시는. 원래 3분은 서로 친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제가 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끼워서 같이 일원으로서 같이 배우고 학습하고 뭐 이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사회를 맡으신 전주대학교 서재국 교수님이십니다. 네. 그리고 전라북도에서 지난달까지 이제 교육통합지원센터 팀장님, 그리고 전엔 전주시 평생교육원인가요? 평생교육원 관장님 역임하시고 지금은 야인으로서 도서관에서 박사학위 논문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문 쓰고 계시고 실업급여도 포기하시고 그래서 지금 프리랜서 민주시민교육에 관련돼서 지난 8년 동안 전라북도 담당 공무원으로 활동하면서 굉장히 전라북도가 민주시민교육에 좀 앞서가는데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김수현 선생님. 그리고 전주교대 이경환 교수님, 네, 같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사회자치 시민연대 공동대표도 역임하고 계십니다. 시민사회운동 같이 함께 늘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마이크를 서재국 교수님에게 넘기겠습니다. 전주대학교 서재국입니다. 사실 저는 여기 와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또 새롭게 꾸며놔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옆에 계신 분들 얼굴 한번 보시죠. 서로 인사 좀 나누시죠. 예. 어떻습니까? 옆에 있는 분들이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어떻습니까? 좋았죠? 예. 그분들의 인상이 좀 두 분은 좀 사귀는 것 같아요. 지금. 상당히 분위기가 강해지는 예. 옆에 계신 분들의 인상이 좋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좋은 눈으로 바라보니까 좋은 인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이제 그만하시고 얘기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뭘까를 생각해 봤어요. 저는 오늘 와가지고 느끼는 것들은 뭐냐면 민주시민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것들은 뭐냐면 서로 간에 있어서 큰 박수가 필요한 것 같아요. 큰 박수를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박수를 들으니까 앞으로도 뭐 아까에 비해서 한 10년은 더 건강하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먼저 이제 뚜껑을 열기 전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퀴즈를 갖다 먼저 하나 낼게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갖다 4글자로 줄이면 어떻게 될까요?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민주시민, 시민 육성. 시민 육성. 정답 아니라는 거 아시죠? 네? 정답 아니라는 거 그냥 넘어가는 또요, 다른 분요. 민주시민요. 민주시민요. 또요. 예, 유사했습니다. 예.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딩동댕이요. 이분이 참고로 제가 지도교수입니다. 훌륭하네요. 하여튼 지도교수 닮아갖고 굉장히 훌륭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 결국은 이제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오늘 이 자리는 전라북도의 어떤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 방향을 갖다 설정하는 데 있어서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 만난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100명에서 조금 모자라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까 이사장님 말씀하신 듯이 일단 많이 된다면 그야말로 전라북도 시민교육을 갖다가 우리가 모두 컨트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발제자는 세 분인데요. 첫 번째 이제 전주교대에서 이경환 교수님, 전북 시민사회와 시민교육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발표하는 시간은 15분씩 드리고요. 15분이 지나면 민주적으로 마이크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5분 이내에서 이야기하고 오신 분들이 충분히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기이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전주교대 이경입니다. 저는 시민교육 또 때로는 뭐 세계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고요. 그 전에 용어는 그래서 시민단체는 제가 참여연대한 그 교육연대하고 두 개의 공동대표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만나서 어떻게 공부를 할 건가, 방향을 잡을 건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민 연장선상에서 그런 연장선상에서 민주시민교육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이 저희 고민이 합니다. 발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한테 요청한 제목이 전북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 이런 거에서 제가 이 아는 선에서 간단하게 문제제기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15분을 줬기 때문에 제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우리 시민사회가 어떤 모습으로 형성되는가 여기도 다 현장에서 몸으로 뛰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권위주의된 투쟁의 과정에서 한 번이고요. 때로는 저희들이 이제 NLPD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만 정치적인 과정 속에서 어떤 모습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다 이제 공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게 저희들은 민주화 운동이다라는 주장들 또 정치적 투쟁 과정 중에서 저희들이 일정 부분 시민사회를 만들어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제 시민단체의 이제 준비를 할 수 있는 데가 80년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회과 강자 정신의 모습들이 등장을 해왔죠. 그래서 내부적인 조직 역량을 강화하는 시기들 아마도 대표적인 것이 참여연대, 아카데미 같은 이런 활동들이 대표적인 출발점이라고 봅니다. 시민사회는 결국 시민단체가 만들어진 시점부터 이제 공고화되고 좀 더 현실화되는 이런 과정을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대체로 90년대 중반부터 만들어졌으니까요. 지역에서는 90년대 말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참여연대 경시위원 등등 이런 정치 투쟁과 제도 투쟁을 하고 또 풀뿌리 시민운동 등을 갖고 오는 그 모습 속으로 해서 노무현 정권과 함께 시민단체들 또 넓게 보면 사회단체까지 함께 지평을 넓혀서 우리 사회의 이제 민주주의 그리고 시민 이 모습이 이제 구체화되는 시점을 봤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박근혜 정부라든가 이런 이명박 정부 부침도 있었습니다만 여전히 그 토대는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지금 거의 이제 혹한기에 돌아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도 이미 거의 30여 년 가까운 시민사회를 권고해 왔기 때문에 쉽게 우리가 무너질 수는 없는 거고 또 그런 또 매집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제가 맡은 참여연대도 굉장히 힘들어지긴 했습니다. 어려운 점도 좀 발생하고 비대면 사회로 가면서 조직이 약화되고 조직이 약화는 결국 연대가 약화되는 이런 점들 이제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부딪혔습니다만 다시 이제 3, 4년 지나서 지금 복원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흐름 속에서 이제 시민운동들이 어떤 모습으로 이제 더 내부적으로 변화가 있었을까? 민주화 혹은 이제 크게 봐서 또 세계화, 다원화 이런 이슈 속에서 다양한 생활 이슈가 다양화되고 있고 그 가운데
시민사회가 해야 될 그 아젠다가 많이 확장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또 주체와 운동 방법의 다양화도 있었고 민중운동에서부터 개국투쟁 그리고 반정부투쟁 여러 형태로 다양화되는 시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이제 시민사회 내부에서는 뭐 결사실도 만들어지고 사회운동도 등장하고 또 분야별 전문 시민단체가 이제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각자 인권, 평화 뭐 등등 참여연대 같이 이제 종합 시민단체를 만들어집니다만 전문 분야 속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들 이런 전문적인 분야에서 만들어지는 것이 때로는 득도 있고 또 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고생을 하다 보니까 연대 활동에 좀 취약해지고 그래서 이 윤석열 정부의 싸움에서도 실제 연대 활동들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들이 그냥 각자 단체가 내 먹고 살려고 살다 보니까 이런 아젠다가 상실돼가는 상실까지는 표현이 거창합니다만 약화되는 이런 문제점도 발생했습니다. 또한 법과 제도를 창출하고 그다음에 이제 소위 지금 이제 86 세대들 거의 끝부분에 이제 586에서 이제 686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만 대부분 이제 시민운동 좀 했던 친구들이 이제 정치인으로 옷을 갈아입으면서 거의 또 시민운동의 그 모양새라든가 동력을 좀 오히려 떨어뜨리는 이런 점들. 그 시민단체 활동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20년 이상 우리 단체도 99년에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걸 통해서 좀 정치적인 그 자리매김하려는 이런 동력이 더 강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많아져서 수단화되는 것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흐름 속에서 뭐 다양화되고 다층화되는 것들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알았더니 인권, 평화, 민주주의 이 기본 가치가 흔들렸다라는 거죠. 헌법에서도 건드리려고 하고 있고 다 이미 곤고화되고 일상화된 줄 알았더니 이 자체가 한번 흔들으니까 이거 일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금방 또 무너지는 그런 점에서 시민교육이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또 이제 시대에 관해서 디지털 시민성 이런 디지털 역량, AI 시대의 시민은 어떤 모습일 건가 이런 고민도 바뀌고요. 인터넷 시민성도 뭐 엄청나게 바뀌어서 이제 문제 그 페이크, 디페이크라든가 이런 것들 뭐 가짜 뉴스들이 워낙 많아서 이걸 분별하는 것조차도 이제 시민운동의 큰 패러다임이 되고 있는 그런 점이에요. 생태 시민성 더 말할 것도 없겠죠. 문화 다양성의 상호문화기에 이런 등등의 다양한 시민성의 요소들도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디지털사회 시민성이 이렇게 변한다라는 걸 그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인공지능, 빅데이터, 초연결 저도 뭐 잘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정말 우리 학생들이 발표로는 저도 눈만 깜빡깜빡할 때 있습니다. 그나마 제 눈이 작아서 깜빡거리는 애들이 몰라서 다행이긴 합니다만 이런 정도로 급변하는 시대에 시민사회도 정말 시민사회가 그전에는 시민사회가 세상을 리딩했는데 지금은 시민사회가 따라가기도 바쁜 이런 큰 변화의 시점이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이제 우리 뭐 전라도의 시민사회 의제 아젠다랄까요? 생각난 대로 정리해봤습니다. 개발과 보전 문제 속에서 여전히 새만금이라는 아젠다에 의해서 늘 갈등의 충돌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개발을 하자. 안창이 그렇고 하장이 그렇고 이게 이제 딜레마. 그럼 방법을 어떻게 할 건가. 환경조절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수용이 잘 안 되는 이런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나쁘적이다라는 표현들 좀 별로 쓰고 싶지 않습니다. 인구 소멸적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일본에서 만드는 아젠다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 좀더 지원해달라. 이런 아젠다를 개발하기 위해서 인구 소멸적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는데 사실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소멸하지 않거든요. 근데 스스로 그게 열패감을 든다고 생각해요. 그 말을 저는 잘 안 쓰려고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발전할 건가 이런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발전의 문제가 계속 아젠다로 되어가고 있고 거기에 생태의 문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뭐 이 환경을 어떤 모습으로 보면서 거기서 우리가 생활을 끌어낼 건가 이런 아젠다의 충돌이 계속입니다. 또 하나는 협치와 비판 속에서 거의 이제 관치화되는 이런 모습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좋은 말로만 이제 어버넌스고요. 제가 참여연대 초반에 할 때는 그 투쟁 중에 강지사를 2번 재임을 못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그때 일이 뭐였냐면 그때는 도지사가 시민단체를 두려워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세상이 바뀐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제 절차적인 것에만 시민단체를 n분의 1 하나 필요 없고 그냥 갑니다. 그래서 시민단체가 좋은 말은 거버넌스 협치란 말을 하지만 거의 들러리가 되는 이런 모습이 2000년대 들어오면서 완전히 저는 바뀌었다고 봅니다. 민선 4기, 5기를 넘어가면서는 이 시민단체는 거의 이제 옆에서 들러리 쓰는 정도. 그래서 의사결정에 이런 장식품 같은 모습으로 처리되는 이런 점도 본다면 지금 시민단체 어떨까?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그래 뭐 그냥 n분의 1로 처리하고 가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의 역량, 연대 역량은 많이 떨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비판 능력이 사실은 상실돼요. 그러면 일단 이제 저희도 뭐 상근자가 있습니다만 최다 저희가 상근자 참여연대도 상근자 많을 때 저희가 8명까지 있었습니다만 지금 상근자가 3명으로 줄였습니다. 인건비 부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줄이고 이런 상황이어서 그러면 이제 결국은 이제 시민단체도 상근자의 월급이라는 표현이 너무 적긴 합니다만 이 문제가 결국은 단체 활동을 왜곡시키고 또 어딘가에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띄어서 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비판적인 상실되는 이런 또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의 구조에 결국 있지 않겠나. 그런 가운데 참여, 무관심, 갈등, 이해 뭐 이런 대립구도로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 모습들이 지금 우리 시민사회가 겪는 뭐 한 고민선상이 아닌가라는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민주시민사회를 추구해야 되고 그렇다면 어떤 자질을 가지고서 우리가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갈 건가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런 자질 속에 저는 뭐 자율, 연대, 뭐 참여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답변하면 자꾸 참여연대 기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뭐 자율성이죠. 누가 어떤 정부 개입에 있더라도 네,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다음 뭐 혼자보다는 함께하면 능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요. 공공 영역에 저희가 참여할 수밖에 없죠. 어떤 모습으로 공공 영역을 갈 것인가, 공공의 관심들, 이 공공의 행보를 위해서 결국 우리 활동가가 일정 부분 희생을 하면서 끌어내는데 이 모습을 어떻게 할 건가. 이 모습 자질들은 양보할 수 없는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국은 이제 바람직한 민주시민 자유가 연대 능력을 갖춰서 시민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민주시민이 어떤 모습으로 지향할 건가? 저는 이제 3가지 정도로 뭐 지향을 정리해봤습니다. 공적 영역의 가치 회복이 다시 필요하다. 또 과정으로서 민주주의 학습이 여전히 필요하다. 유효하다. 그리고 정치적 시민성은 이건 양보할 수 없는 강조를 해야 된다. 이런 고민입니다. 공적 영역의 이제 가치 회복에서 우리가 뭐 사적 영역, 공적 영역들 갈등 그리고 대립 조화 속에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공동의 세계에 대한 관심 그리고 그에 대한 복원 이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그래서 다양성 때는 이걸 뭐 복수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비슷한 복수라는 것입니다만 이런 다양성 세계에서 우리 함께 어떻게 살아갈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합니다. 이 가운데 저는 뭐 이제 공화주의의 시민교육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유주의 시민교육 한번 참고로 봐주시고요. 공동체주의 시민교육으로 그리고 현재 시민교육은 공화주의 시민교육으로 흐름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화주의는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들었더니 민영화, 지대세력 강화, 그리고 또 세상에 힘들어지고 보니까 결국은 사회 약자들이 힘을 힘들게 주는 이런 고민들이 상당히 있다면 그런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 그래서 공동의 선, 시민의 책무, 더 참여, 시민들의 가치 등을 중시해서 하나의 그 구성원으로서 동등한 가치를 갖고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만들어갈 건가 이런 교육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수사입니다. 과정으로서 민주주의는 역시 이제 자기 고유성을 좀 더 학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민주주의 경험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고 결국 이 고민은 내가 고민을 주체화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주체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기 고민을 충실히 해낼 수 있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다시 북구풍으로 하고 있는 게 교양 강좌를 다시 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초기에 했던 그런 교양 강좌가 결국은 자기 생각들을 다시 바로잡을 수 있고 그게 힘이 돼서 결국 싸움도 하고 연대도 하고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동력은 결국 내 무릎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무릎을 어떻게 줄 건가. 인문학, 시민강좌, 세계기의 다양한 모습으로 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인원들도 그렇고 지금 환경문제가 그렇고 저희 참여연대에서도 이제 복원을 하고 있는 이런 흐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도 확장도 필요하죠. 비대면 정보 교육 강화도 필요하고 이와 같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육과정들 그리고 전달 연수도 필요하다고 보고요. 정치적 시민성들은 여전히 토론, 소통, 비판적 사고, 정치생활 참여, 역량, 수기 역량 이런 것들은 불가피하게 꼭 필수적으로 강조할 수밖에 없다. 시민 참여의 중요성들은 우리가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직접 할 수 있는 요소니까요. 협치 강화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들 아마도 이제 시민사회 요구와 정부 혹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시스템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사회를 지향할 건가라는 아젠다를 분명히 설정하고 여기에 참여해서 체제를 구축하는 작업입니다. 전문가의 양성도 대단히 필요합니다. 서대로 교수님이 쓰는 표현이잖아. 시민교육의 코디네이터를 양성하는 작업들이 필요하다. 저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시민교육의 재교육 활동도 필요하다. 저희 단체도 이제 젊은 분들이 오진 않습니다. 우리 참여연대 회원들이 저와 함께 같이 늙어가고 있는데 젊은 사람이 오지 않고 젊은 사람이 오더라도 이게 자기 주체화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의식이 없습니다. 그냥 그 짝으로서 시민운동을 하고 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에게 가치를 지향하라고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그 문자든 신문을 받아줘도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냥 핸드폰만 보고 있습니다. 신문을 딱 보면 전체적인 흐름을 읽을 수 있는데 신문을 보지 않는 시민운동 활동가들이 우리 단단히 보시면 참여대 같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문제. 그러면 그걸 글줄에 읽지 않으면 결국은 칼럼도 못 씁니다. 아무것도 읽어야 글이 나오는데 그런 어려운 점들이 지금의 모습에 어떻게 활동가들을 다시 고민할 건가. 단체 활동도 그래서 고민 선상에 와 있습니다. 제가 이제 문제 제기하는 작업 중에 할 때 민주시민 교육에서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 이런 시민 교육을 위한 이제 플랫폼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제 각자 도생을 해왔다면은 이제 함께 그것을 어떤 플랫폼 속에서 함께 연대하고 흩어져서 각자 일을 할 건가. 그리고 교육 활동을 할 건가. 이런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제 학교 밖 교육과 학교 안 교육이 연계되는 선상에서 다시 시민교육이 좀 확장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시민교육 방법의 차별화, 다양화, 시대가 디지털 사회로 바뀌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 유튜브가 꼭 시민운동이라고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또 그것만이 전부라고 할 수는 또 없는 거니까 그런 거를 했을 때 소통의 방법들을 어떻게 다양화할 건지 고민도 함께 필요하다고 합니다. 전문 영향 강화 필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시 한다면 민주주의의 원리와 가치 교육이 다시 강화할 필요가 있겠다. 늘 우리 함께 인권이 있는 줄 알았더니 늘 인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인권은 기본적으로 했습니다. 인권 그리고 평화 가치 교육을
늘 해왔지만 그게 늘 함께 있는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이직 교육은 다시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교육들이 지속 가능성을 좀 할 수 이어질 수 있도록 강화했으면 좋겠다. 죄송합니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이제 시민의 자질에서 자율 연대 참여.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민교육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앞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다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사항들은 꼭꼭 메모해 놓으셨다가요. 끝나고 나서 같이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3분을 더 써가지고요. 이제 노정현 총장님은 12분만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 갖다가 잘못 추천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시간을 안 지켰기 때문에요. 좀 이따가 이렇게 김재현 팀장이 더 많이 쓰게 되면 이제 본인 것은 줄어드는 겁니다. 예. 두 번째로 이제 전 전북 평생교육팀장이었던 김세현 선생님께서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소개 시간을 해주시죠. 얼마 전까지 도청에 어공이었고요. 조정희 교수님 말씀처럼 실업급여를 포기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 활동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많은 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그냥 두 가지만 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에 앉아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박사 논문을 쓰는 것과 그다음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이런 활동들 두 가지만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평생교육 일을 한 20년쯤 했고요. 평생교육이 지향해야 될 가치가 민주시민교육이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고 평생교육이 단순히 문화예술 교육이나 취미 교양 활동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계속 하고 있으면서 이쪽에도 관심을 두고 실천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오늘 주신 주제가 그 거버넌스 현황과 과제예요. 그래서 거버넌스가 어떤 건지 하고 지금까지 해온 전라북도와 또 저희 조정희 총장님, YMCA나 여러분들이 도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왔는지를 좀 보고 드리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버넌스 다 아시잖아요. 정부하고 시민사회 연합들 연계해서 하자라는 거고 당연히 거버넌스는 협력적 거버넌스를 한다라는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줄 한번 봐보세요. 공부하면서 참 재밌었는데 수직 그럴까요? 첫 번째 줄 한번 보시면 수직적 네트워크라는 말을 저는 처음 봤어요. 모든 네트워크는 수평적이어야 되는데 수직적 네트워크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저는 되게 솔직히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저도 행정에서 일을 오래 했잖아요. 하다 보면 과연 시민사회 영역과 행정이 수평적인 관계인가? 청소년 활동도 마찬가지로 민간인탁이 태반인데 수평적이라고 느껴보신 적 있으세요? 기본적으로 수직적인 관계가 많아요. 저는 그걸 수평으로 돌리는 작업도 필요하지만 일단 인정하자. 두 번째 줄처럼 힘이 비대칭적이다. 걔네가 힘이 세다. 그래서 걔네를 좀 어떻게든지 좀 포괄하고 우리 편을 만드는 방법을 좀 찾아보자. 제가 이제 걔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에 그만뒀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관계를 좀 저런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맨 아래에 보면 과연 지방정부든 중앙정부든 역할이 축소되지 않거든요. 변화하고 있을 뿐이지. 거기에 저희도 시민사회 영역도 같이 좀 변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주시민교육에서의 거버넌스는 당연히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거고요. 의사결정이 행정에만 쏠리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저희의 주 역할은 그걸 집행하는 거거든요. 행정은 예산을 수립하고 정책 방향을 설정하지 실행을 하진 않거든요. 그 실행을 하는 게 저희 몫이지 않느냐. 그게 시민사회 영역이든 청소년의 영역이든 평생교육의 영역이든 우리 역할은 그거다라고 하는 걸 좀 정확히 지킬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조직이 있어야죠. 아마 조정희 총장님 다음 발제 때 이 말씀 좀 세게 해주실 텐데 민주시민교육센터 만들어야죠. 그게 있어야지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여러 기관, 여러 단체 네트워크로 일을 할 수 있느냐? 저는 그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본인의 주관적인 활동들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청소년 활동단체한테 니네는 청소년 활동 민주시민교육만 해? 이럴 수 없잖아요. 다양한 활동 중에 일환이 되는 거니까. 불행히도 뭐 많이 아시겠지만 민주시민조례가 폐지되기도 하고 있던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런 현실이긴 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제가 2018년부터 민주시민교육 관련된 일을 평생교육 내에서 해왔습니다. 약간 간보올 때예요, 이때가. 제가 18년 11월 달에 마지막에 예산을 좀 써서 포럼을 한번 개최합니다. 그게 민주시민 평생교육을 만나다. 저도 이 고민한 지가 꽤 된 거 살살 이제 해보는 거죠. 그전에는 이거 하면 혼나니까. 그래서 평생교육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자꾸 운을 띄우는 이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좌장을 맡고 계시는 서재국 교수님께 없는 예산에 부탁을 해서 전라북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이게 가면 얘도 많이 들어있고 볼만해요. 근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지자체가 저런 걸 한다. 그래서 평생교육진흥원이라고 추천기관이 있으니까 자꾸 저런 작업들을 해야만이 시민사회와 연계할 수 있고 활동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 해에 저런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컨텐츠를 열심히 만들기 시작합니다. 제가 여기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었어요. 평생교육 자각진흥원 유튜브에 가시면 이렇게 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이런 걸 12편을 만듭니다. 이건 시민의식에 대한 얘기예요. 우리가 스스로 변화를 촉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연차별로 만듭니다. 가시면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일부러 초상권, 저작권 다 해결한 자료이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 쓰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게 인권 문제, 소수자 문제, 환경 문제, 평화 문제, 남북 문제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가 전라북도 마크 한번 찍힙니다. 그거 만들려고 관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꾸 시민사회의 몫이라고 하는 시민사회 운영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관에서 만들어야죠. 자꾸 요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합니다. 이거 다 있습니다. 다른 분들 그 사진 쓰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제 걸로 바꿨습니다. 제가 나온 거. 안녕하십니까. 저는 전라북도 젊었을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 이런 식의 자료도 크게 있습니다. 서재국 교수님, 조정현 총장님, 이경환 교수님 다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토론회도 합니다. 이것도 다 녹화해서 지금 하시는 것처럼 조금 더 격식을 갖춰서 이 내용 진짜 보실만해요. 아시는 분들이 세 분 앉아 계시죠? 여자분은 서울에서 민주시민교육 하시는 분이시죠. 이 자료들이 현황, 과제 어떻게 할 것인가 차근차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아마 이해가 좀 많이 되실 겁니다. 민주시민교육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라북도 평생교육 자각진흥원 유튜브에 가시면 다 나와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운받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2년부터 올해까지 프로그램 사업을 합니다. 연구도 좀 했고 간도 좀 받고 콘텐츠도 만들었으니 가자. 근데 이게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보다는 활동가분들을 조금 먼저 하자. 왜 이분들이 민주시민교육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시민성이 획득이 돼야 만나는 청소년들, 시민들한테 갈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 작업도 이런 거 일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스터디서클도 하고 포럼도 개최하고 진행자 과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국활동가 대회를 저희가 완주에서 했어요. 원래 전라북도가 후발주자인 줄 알았는데 지금은 제일 열심히 하는 데가 됐습니다. 다른 데가 워낙에 혼나가지고 다 없어지고 있는 관계로 올해도 했습니다. 2년 연속 전국활동가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럼도 이 과정에 와 있는 거예요. 23년도에 저도 군산도 가고 순창도 가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어떤 거냐라는 주로 청소년 활동가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인문 단계라고 이런 게 민주시민교육이다. 제 강의는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민주시민교육이 어렵지 않다라는 게 기본적인 주제고요.
아까 누가 그러셨는데 저도 차별, 혐오, 소수자 문제 이런 데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이 좀 많이 듭니다. 아까 오면서 조금 그 기분이 언짢았어요. 기사를 보다가 그 전자전 분들 지하철 시위하는 걸 이제 서울교통공사에서 3단계 아예 지하철 내에 출입받겠다 이런 식의 기사가 났어요. 그분들 진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지하철 타고 움직이는 건데 그런 기사 보면 조금 가슴이 아팠습니다. 15분 내기에 마지막에 앞에 것들이 걸어온 길이면 제가 하는 제안입니다.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일단 뒤에 시민사회 영역에서는 조정희 총장이 말씀하실 거니까 조례를 저희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 안에 중간 조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조례를 좀 개정하자. 근데 이런 식의 포럼이나 어떤 토론들을 통해서 공통의 의견을 모아낸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자. 그렇지 않고 의원한테 부탁하면 금방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수기의 과정이 맞을 수 있거든요. 민주시민을 하자고 하면서 그렇게 가는 건 좋지 않다. 그래서 개정을 하는데 조금 더 과정을 거쳐가자는 첫 번째고요. 그 조례 안에 민주시민교센터를 집어넣어야죠. 그래서 지원할 수 있고 운영할 수 있는 구성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민주시민교센터와 시민사회 영역이 전국형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입니다. 조례는 일단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센터 명시하고 거버넌스 규정을 좀 넣자라고 조정현 총장이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게 어느 한 기관의 소유가 아니라 전라북도에 있는 시민사회 영역이 같이 만들어간다고 하는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고 저희가 보통 집행부를 상대하잖아요. 거의 다. 근데 이 지방자치도 민주시민교육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의회를 좀 참여시킬 수 있는 길을 조례에 담았으면 좋겠다. 최소한 한 명이 사고 치면 집행부를 한 것도 못하지만 의원은 40명이 사고 쳐야지 못하는 거잖아요. 좀 여러 명 있으면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민주시민센터를 넣을 때 저는 평생교육을 하는 사람입니다만 대부분이 평생교육진흥원 속에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있습니다. 저는 좀 찬성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관의 출연기관 속에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고요. 평생교육의 영역 중에 시민참여교육이라는 6분의 1 영역이고 실제로는 0.05%도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집어넣는다고 해서 평생교육 전문가들이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하는 건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독자적으로 민간이 집에서 나와야 한다. 또 그걸 Y도 계시죠. Y에 민간이 다 준다. 이것도 찬성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건 별도로 만드는 게 일단 제일 좋다. 물론 차선체도 갈 수는 있지만 지향점 자체는 민간이 주도하는 별도의 설립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지자체와 의회, 교육청으로부터 지원을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직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그 허정국 교수님하고 많이 고민을 했어요. 이게 전국형 민주시민교육 도대체 뭐냐? 딱 떠오르는 게 저는 통합국민혁명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그걸 고민하면서 이게 내가 너무 컨텐츠로 접근한 거 아닌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게. 근데 민주시민교육이 세계시민교육도 그렇지만 어쨌든 그 지역에 맞는 것만 찾아낼 수 있겠나? 저는 오히려 민주시민교육이 너무 넓잖아요. 그 중에 전라북도는 어디에 탄착한다 라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이현우 씨 말씀처럼 인권을 간다든가 청소년 가기 편하거든요. 또 자치, 지방자치가 우리 전라북도 민주시민 교육에는 중요한 영역이다. 또 평화, 다문화, 반차별 이런 것들을 조금 좀 모아서 나머지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주된 관심사는 여기고 다른 것들이 좀 부가적으로 붙는다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을까 하고요. 제가 평생교육을 오래 해서 주장할 수 있는 바지만 평생교육은 진짜 넓습니다. 이게 다 내 거라 무길 수도 있어요. 결국은 하나밖에 아닐 수도 있지만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금 공부하고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것도 그걸 어떻게 민주시민교육에다가 활용할 수 있냐를 공부하고 있는 거거든요. 평생학습관이 있고 평생교육기관이 있고 평생교육사들이 있으니까 이분들을 좀 활용하자라고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교양과목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에 가면 학위과정, 비학위과정 많아요. 거기에 좀 민주시민교육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실천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끝났다면 하나 집어넣었어요. 아까 인구소멸. 이게 지방소멸 지도예요. 전주가 주의, 그 다음에 나머지 좀 분홍색이 위험, 빨간색은 고위험. 이걸 왜 썼냐면 사람들이 지역을 살리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경제 얘기만 해요. 그래서 기업을 유치하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거기에 공장을 짓고 취업을 시키자. 저는 한 축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너진다고 생각합니다. 그 축이 크게 있다라는 또 한 축이 저는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있어야 이 지방소멸을
막아내지는 못하더라도 단단히 받아들이거나 지역 시민의식이 없는 10만 명보다 지역에 대한 애착이 아까 공안주의 말씀하신 것처럼 더불어 사는 삶에 관심 있는 1000명 100명이 훨씬 소중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은 빼달라고. 근데 제가 우체국에다가 물건을 보낼 때 박스값도 포함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박스까지 포함시키기 때문에 자기소개도 15분 안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발표자가 이제 중간 조직 기관으로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 이제 발표자도 그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근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아니라 민주시민교육원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로 가지고는 안 되고 센터보다 더 큰 원이 만들어져 가지고 그게 허브가 되고 그 속에서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지금 다른 지역에도 센터 만드는데 여기도 센터 만들면요 따라가는 것밖에 안 되고 차라리 아주 갖다가 좀 기능을 강화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도교수 입장에서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걸 준비하느라고 또 얼마나 논문 쓰는데 시간을 뺐을까. 이게 이제 두 가지 양가 감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길 바라지만 또 시간을 갖다 많이 썼는지 얼마나 썼는지 논문이 한 이틀 늘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자, 세 번째 발제자까지 이야기하고 휴식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번 행사를 갖다 주관하신 우리 이정현 총장님께서 부탁드립니다. 네, 마이크가 저기 스피커랑 연결이 되어 있으면은 소리가 울림이 있어서 그냥 나와서 했습니다. 이 시민이 만드는 민주시민교육센터, 제가 그 발제 자료가 제일 적은데요. 고민은 아마 가장 많이 했습니다. 한 3, 4년 전부터 쭉 고민을 이제 이어왔었고, 모델을 처음에 경기도 모델을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시민교육센터가 이제 민간 거버넌스 개념으로 문재인 정부 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이제 서울시 박원순 시장 때 서울시, 경기도, 그다음에 부산, 충청도도 고민을 했었고 이렇게 민주시민교육센터가 민간 거버넌스 차원에서 진행이 됩니다. 교육청은 친언니 장학관 교장선생님 계시지만은 그때 시점으로 민주시민교육과라고 이제 어떤 과 정시 업무도 배정이 되고 이렇게 진행이 됐었는데 그래서 그 모델을 삼아서 전라북도에도 조례를 개정을 하자. 조례가 민주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민주시민교육센터를 들어간 조례를 개정해보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민주시민교육 지원법을 제정하자. 그리고 사회적 경제법, 시민사회 발전법, 그래서 시민사회 3법이라고 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정치적 로비를 했었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그래서 시민사회 3법을 하기 위해서. 근데 결국 민주당은 여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시민사회에 대한 관심이 사실 없거든요. 선거 때 빼고는. 그러니까 이제 별로 관심이 없고 뒷순위로 물리니까 아무것도 된 게 없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게 그런 아동 속에서 실망감 속에서 지금의 이제 굉장히 극우 정권이 들어선 계기가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개념일 텐데 그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진행이 됐고 서울시가 시장이 바뀌고 또 정권이 바뀌면서 민주시민교육법과 관련된 법은 이미 생기지도 않았고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가 생겼었는데 경상도 쪽에서는 조례가 폐지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것이 이제 민주당 거다, 민주주의는 좌파 거다, 이런 오해를 통해서 그것이 폐지가 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없어져 버렸고, 지금 보조금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 그렇게 진행이 되고, 축소되고, 폐지되고, 없어지고, 이게 보조금이 끊어지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평적 관계가 아니라 이게 민간 수익적 관계로 진행되다 보니까 시민사회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인프라도 소멸되어 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2000년대, 90년대 민주시민교육을 처음 받아들이고 진행할 때 국가나 정부의 보조금을 전혀 받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는 나름대로 활발하게 진행을 했고 인프라도 형성이 되고 진행이 되었었는데 보조금이 끊기니까 거의 활동가들도 절망하고 얼마 전에 남원에서 민주시민교육 활동가 대회를 했는데 다들 절망하고 힘들어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좀 안 쏴주고 위로받고 이런 개념으로 이제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가 자치의 기능을 좀 그동안의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어떤 보조금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잃어버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죠. 저희 모델도 사실 그거였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저희 김수현 팀장님 계셨지만은 사업비만 주는 거예요. 5천만 원, 7천만 원. 사업비만 주면 그 일은 누가 합니까? 사람들이 일을 하죠. 제가 일을 하고 선생님이 일을 하고 여기 계시는 분들이 같이 일을 나눠서 하는데 이 일은 누가 해요? YMCA 회원들이 회비를 내가지고 인건비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옆에 회원 가입 신청서가 있잖아요. 네. 뭐 하여튼 이런 개념으로 회원들의 회비를 가지고 돈은 인건비는 니들이 알아서 하고 우리는 사업비만 줄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사업비 많이 주는 것도 결국 바람직하지도 않는 거예요. 발갑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그래서 좀 안정되고 지속적인 사업들을 진행해서 조례 개정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받자라고 초기에는 구상을 했었죠. 근데 다른 지역의 사례들을 보니까 보조금이 끊기니까 사업도 끊어지고 운동도 끊어지더라. 그러면 전라북도형 민주시민교육센터의 모델은 뭐냐라는 고민이 되죠. 계속 이것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까? 우리 내적인 동력이 없이.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시게 된 거죠. 선생님들을 모셔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민주시민교육을 진행하고 활동하고 코디네이터 역할도 하고 디자인도 하시고 각 지역에서 그런 활동들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모셔다 놓고 그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그럼 우리 힘으로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어느 기관이나 어느 특정 단체나 어느 몇몇 사람들이 중심이 되지 않고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시민의 힘으로 민주시민교육센터를 같이 한번 만들어보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민주시민교육센터 준비위원회 운영위원으로 다 참여를 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기관을 가지고 계시고 단체를 가지고 계시고 각 전문적 영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잖아요. 사업비는 그 안에 다 있잖아요. 청소년 문화의 집, 학교, 활동기능센터, 뭐 정당 각자의 영역 속에서 자기들의 사업비가 있잖아요. 그 사업비를 시민성 교육을 진행하자, 민주시민교육을 진행을 하자. 그 사업을 가지고 어떤 프로그램과 사업을 하더라도 그걸 진행을 하자. 센터의 역할은 무엇일까? 거기에 대해서 같이 지도자들을 학습하고 진행자들을 양성하고 훈련하고 인프라를 깔고 모델을 구축하고 서로가 합의하고 토론하고 부족한 것들은 서로가 대화하고 소통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면 어떨까? 그래서 몸무게가 좀 가볍게 하자. 과거에는 전업 상근자가 있었는데 저도 여기서 예를 들면 10분의 1을 노동을 투여하고 여기 계시는 교수님들도 본인의 지식과 지혜들을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선생님들도 같이 자비량으로 봉사하면서 최소한의 몸무게만 유지하고 어떤 기능을 유지하면서 우리가 네트워크형 좀 민주시민교육센터를 좀 만들어보자. 서로에게 기원을 해주고 좀 힘을 서로가 줘보자 라는 것들을 좀 제안하려고 했었죠. 그러면서 시민 주도형이라는 것이 시민 자치형이라는 것이 직접 우리 안에서 좀 이루어보자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을 같이 나누고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실질적인 민간 거버넌스가 저기 교장선생님 계시잖아요. 여기 정당 참여했잖아요. 여기 학교가 참여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같이 이게 민간 거버넌스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뜻맞는 분들끼리 같이 사람이 만나면서 마음의 민주주의를 좀 함께 좀 가져보자. 그리고 여기 기관들 많이 참여를 했고 지금 모시는 것은 이제 좀 적은 분들만 이렇게 실질적으로 대화를 하고 싶어서 모셨고 이후에 저희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했던 기간을 보니까 약 70개 기관이 넘습니다. 같이 관심 있고 진행했던 기관이 사람으로 보면 500명 가까이가 됩니다. 우리가 지난 7년 동안 민주시민교육 평화교육을 진행하면서 엄청난 인프라거든요. 이분들이 민주시민교육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가 이 시민성이라는 개념이 국민이라는 개념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공부를 했지만은 어떤 민주주의, 정의, 평화, 어떤 평등, 서로에 대한 책임, 소통, 대화한다는 것, 저항한다는 것, 어떤 서로에게 경청한다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같이 학습하고 훈련하는 과정들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의 상을 어떤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같이 이러한 교육 과정들을 함께 일깨울 수 있게끔 같이 그 힘을 좀 모아서 진행을 하고 시민성 교육을 진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의 방향이 비록 돈은 없지만 그 시민적 가오는 생기는 그러한 우리 도가 되지 않을까. 시민성 정신이 있는 진짜 굉장히 좀 아름다운 멋있는 좀 그러한 우리 자치도가 되지 않을까. 전 그런 생각들을 좀 꿈꿔봤습니다. 그 시민사회가 굉장히 발전돼 있고 형성돼 있고 전라북도는 어떠한 시민사회가 있더라. 여기는 민주주의가 있는 도시더라. 동학이 이어져 오더라. 뭐 이런 느낌을 우리 안에서 좀 가져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좀 선생님들을 모셨고 같이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죠? 어떤 고래가 춤을 가장 잘 출까요? 좀 전에 이제 여러 가지 선생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사실 시민교육을 위해서 중요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시민교육을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다문화 교육을 전공을 하는데 중요한 두 가지가 물리적 환경하고 사회 심리적 환경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센터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물리적 환경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환경이 조성되고 구성원들이 다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시점에서 이제 딱 한 분의 질문을 받고 싶은데요. 최은희 교장선생님 질문할 거 있죠. 이때 질문이 나와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그냥 할게요. 언제십니까? 라는 거거든요. 지금부터 10분 동안 휴식 시간 가면서 식사는 다 하시겠지만 각각 하실 거죠? 함께 못하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더 슬플까. 왜 못하니까 아니라 못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참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해서 대략 한 5시에서 5시 10분 정도까지 일단은 시간을 꽉 정해놓은 건 아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들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로 이야기를 나눴던 내용은 첫 번째 이제 이경환 교수님이 시민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두 번째 이제 김재현 팀장이 전라북도 시민교육의 어떤 운영이라든지 어떤 전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세 번째로 이제 우리 총회께서 시민교육센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크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구애받지 말고 사실은 어떤 질의응답도 있겠지만 본인들의 생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갖다 오늘 모아가지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 건가. 결국은 이제 시민교육의 어떤 허브를 갖다 구성하고 그 허브를 통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 또 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도 같이 논의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이제 발언하시면 좋겠어요. 네. 뭐 손들기 어우시면 발을 들어도 됩니다. 제가 자세히 보고 있으니까요. 이제 말씀하시죠. 이제. 마이크를 양쪽으로 저쪽으로. 그리고 오늘 참고로 오늘 포럼은 그 이제 끝이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좀 이런 작은 포럼을 진행을 해서 동의가 되신다면은 그 오늘 자료를 계속 사업 보고서로 계속 연구 보고서로 나왔던 이야기들을 선생님들이 기록하시고 영상으로 촬영하고 계시고 녹음하고 계셔서 다 기록해서 이후에 계속 그 이것이 좀 피드백되면서 어떤 성과가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원재입니다. 그 민주 시민교육이 인지의 영역인지 행동의 영역인지 이걸 보면 분명 것은 안다고 행동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행동의 영역이다라고 맞아요.
근데 모르면 또 행동도 못해요. 이제 진보주의 교육이라고 교육 철학이 있어요. 거기는 알면 행동한다. 안다는 것은 행동한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아는 영역이 있고 행동을 되게 다르게 있어요. 그 불교에서도 돈은 돈수라는 말이 있고 돈은 점수라는 말이 있어요. 한번 깨우치면 돈은 돈수로 한번 깨우치면 영영 사람이 바뀐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거든요. 깨우쳐도 그게 지속적으로 수행을 해서 자기 성찰과 그 노력을 해야만 깨우친 것을 일상의 느낌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시민교육도 행동의 영역인 건 분명해요. 어떤 상황이 있을 때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인지 영역을 무시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의 이런 어떤 지식에 관련된 인지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그것을 기초로 해서 지속적으로 교실 밖 활동을 통해서 수행해야 되는 것. 즉 행동의 변화가 어떤 상황에서 행동이 달라져야 될 그런 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할 때 대체로 그냥 인지적 영역에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건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활동의 영역이다, 행동 변화의 영역이다. 그런 것 분명히 이게 오늘 우리 주정희 팀장님 나와서 봤고 민주시민교육이 즉 과연 뭘까, 본질이 뭘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렇게 보면 한개 말씀드린 거고 민주시민교육은 사실 저는 이 어휘는 좋아요. 근데 도교육청에서 민주시민교육과가 있지만 과연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민주시민교육은 기존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거, 그 원리나 원칙 등에 대한 것을 주입하려고 하는, 그리고 어떤 책무가 강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보다는 그런 간판을 유지한다고 해도 정치교육이라고 이름을 바꿔야 된다. 저는 분명히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오래전부터요. 어떤 개인의 어떤 정체성이랄지 어떤 사회의 그 흐름, 사회의 그 발전 방향을 사실은 받아들이는 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선도에 가야 되거든요. 창조적으로. 그리고 정체성이라는 예를 들면 제가 이 성교육 분야도 저는 정치교육이라고 봐요. 보건교육도 더더욱이 아니고 민주시민교육도 아닙니다. 어떤 인간의 어떤 정체성을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교육도 분명히 정치교육 영역이다. 민주시민교육도 주어진 기존의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으로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우리 같이 협의하고 선제수를 이뤄서 끌고 가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게 우리 사회에서 정치교육이라는 표현을 쓰면 대단히 거부감이 갈 것 같아서 일단 간판은 민주시민교육이라고 가지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대폭 본질적으로 정치교육적으로 전환해야 된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민주시민교육에서 기존의 질서나 기존 원칙, 또 기존의 그 권위를 받아들인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 아니면 새로운 시대, 분명히 우리 사회는 지금 이게 양대 큰 힘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회는 이 세상 문명의 흐름은 수평화되어 있어요. 평탄, 거의 다 평등하게 이제 뭐랄까 평등화되어 있어요. 근데 사회 질서나 힘은 수직적으로 조직되어 있고 거기 그 이해관계에다가 다 이권이 다 연결되어 있고 끝없이 그 충돌하고 갈등하고 혼란이 지금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존의 그 소위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원리나 질서를 받아들이는 것이 민주시민교육이냐? 저는 사실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 이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체적이고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시각에서 새로운 사회를 견인해 나가는 그런 노력이 민주시민교육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민주시민교육이 인지적 영역이냐 행동적 영역이냐 했을 때 저는 분명히 행동적 영역이라고 봐요. 그렇다면 이런 그 실내에서 하는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교실 바깥에서
실내에서 기본적인 그 관련된 지식에 관련된 교육을 하면서 바깥에서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 학교 밖 활동도 중요하고 이런 중고집단 활동, 특히 YMCA 세전 활동 지속해서 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뭐 마을교육 공동체 얘기들을 하거든요. 내가 사는 사회, 내가 사는 동네에서 문제가 뭔지, 그 해결점은 없는지라는 것을 학생들이 주체적으로, 이 성장들 청소년들 주체적으로 가서 탐색해보고 어른들과 대화해보고 해법도 내놓고 그러면 어른들하고 각각에서 협의해서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해가지고 주체적으로 문제를 해석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는 민주시민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건 인지의 영역이 아니라 행동적 영역을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꿔가야지 사실은 우리 사회가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하는 사람들이 가정에 가면 폭군이 되고 회사에 가면 갑질을 일삼는 상사가 돼요. 그분들은 광화문 광장에서 촛불 시위하는 분들은 인지적으로는 알아요.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저는 그래서 이런 민주화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혼란스럽고 앞으로 우리 경제도 결정적으로 한계에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실현돼야만 이걸 받아들여야만 사회에 에너지가 생기고 사회에 활력이 생기거든요.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우리 교육을 포함해서 나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근래 이제 언론 이 보도를 보면 일본 학자가 한국은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는 동의합니다. 이런 상태로 이 정도 민주화 정도에서 이렇게 민주시민이 안 된 상태에서 한국은 더 이상 이게 지금 정점인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이 주체가 돼서 정말 이제 민주화를 위한 민주시민 교육 또는 정치 교육 정말 관심을 가지고 선도는 역할을 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뭐 민주시민 교육과 관련해서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정치 교육이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이제 지적인 부분과 행동적인 영역이 있는데 둘 다 하나는 아니지만 행동적인 영역을 갖다가 강조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또 다른 분, 예, 말씀하시죠. 네, 마이크 괜찮습니다. 예. 목소리가 크니까. 네. 그 마이크가 하울링 있어서 그냥 여기는 괜찮아요. 네. 이쪽 양쪽 사이드. 네, 그 우리 선생님 말씀에 100%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거기에 관련돼서 저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던지고 싶어서 마이크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와 민주라는 두 축이라고 우리 교수님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거는 결국 우리 세대들이 그 절박함에 의해서 가난한 시대를 뚫고 나오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스스로는 뿌듯하게 굉장히 성공한 나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솔직히 윤 정권이 딱 들어서는 순간에 우리의 성공이 진짜인가 이렇게 다시 되묻게 되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 하나는 그렇다면 이 시점에 기성세대라고 하는 우리들이 무엇을 어떻게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 포인트를 하나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저는 이제 현실적인 문제인데 저희는 굉장히 재밌잖아요. 이 토론이요. 우리 애기들하고 이걸 하면은 애기들은 기절합니다. 그리고 재미 하나도 없어요. 다 도망가요. 그래서 하는 말씀이 저도 현장에서 2시간씩 민주시민교육을 아이들하고 하고 있는데 강의하고 나서 뭐 액션을 해가지고 공동체 활동을 이렇게 해요. 근데 항상 그 학교를 따라오면서 드는 생각은 쟤들은 민주적인 시민이 됐을까? 아니면 몇 프로나 됐을까? 아니면 민주 시민이 쟤들한테 중요할까? 이런 생각을 해요. 저도 깜짝 놀란 게 저희 아들하고 저하고 투표를 했는데 대통령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도 못하고 너도 당해봐라 뭐 이런 분위기를 했는데 요즘 아이들 그러니까 청소년들이라는 이 아이들의 세계는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외에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저희는 충격인데 아이들은 일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한테 어떻게 하면 민주시민교육이라는 이 정신을 이어줄 수 있을까? 그걸 이제 독일 사례 아까 우리 교수님 말씀해 주신 정치 교육을 아예 의무화한다든지 호주처럼 투표 안 하면 막 벌금을 때린다든지
뭔가 이런 강압적 체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과연 맞는 건지 아니면 그 아이들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견뎌야 되는 건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이렇게 오신 분들이 한번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두 가지 포인트를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저는 쉬운 질문에 대한 답은 제가 합니다. 그렇지 않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한테 드리거든요. 뭐 저하고 나이도 같은 연배인 이기광 교수님이 첫 번째 질문 뭔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그게 뭐냐면 기성세대들은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욕심먹은 기성세대가 좀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척이 안 들어서 기성세대인가? 스스로 부정하고 살고 있습니다. 기성세대가 되는 것 같긴 해요. 86세대로 시작해서 이제 기성세대면서 저는 이제 기득권 세력이 돼 있습니다. 실제로 뭐 제가 갖고 있는 권력 관계에 그 권력을 유지하고 있고 또 사회에 나가도 뭐 많은 그 사회적 권력, 정치적 권력 또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하신 가난한 세대에 성공한 또 계층으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우리 아이들 이렇게 가르치고 또 학교에서도 교육하고 이러면서도 늘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는 세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나라가 1980년에 국민소득 1000%를 달성하자 이런 시대였으니까 100억 불 수출해보자 뭐 이런 시대. 그러다가 78년인가 달성했어요. 그 시대에는 제가 이제 대략 뭐 초등학교 5학년 뭐 이쯤 됐기 때문에 한 번도 대학을 들어오면서 직장 걱정을 해본 적이 없고요. 왜냐면 그 당시 대학생이 이제 10%였죠. 제가 이제 졸업하고 이제 30% 세대에 두 번째 해 이제 취직을 잘 공부 못한 애들 뭐 우리 과에서 또 진짜 못한 애들이 은행 취직업에 했던 시대입니다. 수의과 가라고 하면 선생님한테 욕하거든 시대거든요. 근데 시대가 심각해가지고 한 번도 불행한 적이 없으면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지금 세대는 저희 아들이 한 번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아빠, 내가 아빠보다 더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MZ세대라고 말할 수 있는 세대들 아마 그 MZ보다 약간 빠른 밀레니엄 전후반 시대 세대들은 우리보다 불행할 수 있는 유일한 출발 세대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만의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해를 못해요, 사실. 한 번도 불행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쩌다 교사가 됐는데 아무도 박사과정을 안 가서 그냥 우리 과에서 미치도 교수가 박사과정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박사과정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빨리 졸업하라. 했더니 뭐 교수가 얼마나 됐어요. 어디 원서대라고 가다가 손주기도 원서대 나이선우리 교수되고 뭐 이런 과정을 겪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이해를 잘 못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면서 너는 그럼 어떻게 살 건가 이제 그런 고민을 던져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대들은 다 그런 고민의 연장선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눈을 옆으로 돌려봐라 이 말하기가 참 어려운 세대예요. 기성의 세대로서 그들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물음은 또 선착해야 된다. 저희 아들하고는 뭐 토론하기 좋아합니다만 그래서 그 가치를 지향하는 삶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뭐 이런 고민을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참 철학성이 없는 발언을 그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철없는 아버지가 한번 던져보겠다냐.
그랬을 때 이제 가치를 어떻게 취향할 건가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너는 그러면 출세를 하고 싶으면 어떻게 살 거냐라는 물음을 한번 던져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한테. 제가 그렇게 안 키운 것 같은데 모스크를 가가지고 돈을 잘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그래서 좀 깜짝 놀랐어요. 솔직히 말씀. 멘붕이 왔어요. 아, 이게 내가 몇십 단체를 몇십 년 하고 이놈을 끌고 다니면서 우리 단체 봉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해왔는데 아니 돈 버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딱 던지는데 저는 사실 멘붕이었어요. 그래서 돈 얼마나 벌 거냐? 많이 벌 거예요. 많다는 게 도대체 이제 저 감각이 다르니까 그만큼 우리 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어려운 거 있지만 한 번도 그런 고민을 또 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아마 뭐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래서 뭐 속된 말로 이제 아빠가 기득권자니까 저도 기득권의 연장선상에서 또 다른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이런 욕망은 강했지만 눈을 옆으로 돌릴 수 있는 이런 마인드는 안 가지고 있더라는 게 제 자식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뭐 얘기를 하는데 이미 굳어진 나이가 잘 안 바뀌더라고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그런 고민들을 그 모습이 다른 분들에게도 함께 가는 모습 아닌가 싶어요. 그러면 이제 기성세대로서 제가 어떻게 할 건가 해서 뭐 얘기가 좀 길어졌습니다만 그런 고민을 하면서도 학교에서도 이 문제를 던질 수밖에 없는 아젠다를 던지고 니들아 고민해보고 함께 해결해보고 뭐 이런 고민입니다. 제가 여기는 이제 죄송합니다. 조금 말이 길어집니다만 교사를 길을 듣는데 우리 학교 어린애들이 한 번도 사회적 약자를 가르치는 고민을 해본 적 한 번도라면 조금 과하게 봅니다만 별로 없어요. 서울에 잘 사는 아들들이에요. 딸들이. 우리 학교에 뭐 거의 전북출이 40년 빼고 다 거의 서울이니까. 걔들이 한 번도 옆으로 수평적 삶에 더불어 사는 삶에 고민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고민 선상에 나온 아이들 기독권자로서 참 고민스럽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못 줘서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에게 한 번은 아젠다를 던져주어서 한번 고민하기를 만들어 보자. 제가 갖고 있는 고민입니다. 제가 잠시만 좀 말을 보태고 싶은데 기성세대라고 하는 저희를 포함해서 그 교육 영역이 평생교육이라고 보통 얘기하잖아요. 제가 보통 그 말을 많이 합니다. 언제도 시민 될 수 있다. 제가 포기하거든요. 그렇게 표현해요. 40대 넘어가고 50대 넘어가면 사람 안 바뀌어. 너무 쉽게 씁니다. 안 바뀌어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저희하고 다른 문화를 겪고 있고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우리는 그 갭을 좁힐 생각을 어떻게 하냐면 애들한테 맞춰볼까? 뭐 막 이렇게 하는데 근데 뭘 알아야 맞추죠. 저 인권하고 시민교육을 같이 하는데 저희는 한 번도 시민교육이나 인권 이런 걸 학교에서 배워본 적이 없는 세대예요. 남아들은 더더군다나 배운 적이 없고 근데 우리 아이들은 문화는 다르지만 그런 걸 지식적으로 듣긴 들었거든요. 근데 부모 세대는 그걸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성세대들의 교육이 좀 굉장히 필요하다. 이게 의무교육의 형태는 얘기했지만 각종 교육 현장에서 해야 된다. 혼나고 욕먹고 하더라도. 근데 저희는 저도 그랬지만 많이 피해가거든요. 왜? 이왕에 맞춰드리자.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공예하러 가족 공예하러 오신 분한테 무슨 신인성 얘기를 하냐. 근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청소년 현장은 하고 있거든요. 방금 아까 조은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워도 학교에서 학교 밖에서 하고 있는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이라는 건 그냥 포기하거든요. 그 작업들을 좀 민주시민교육 센터가 됐든 뭐가 됐든 저는 오히려 포커스는 거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맞춰져야 청소년과의 간극이 좀 좁혀지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방 김수현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많이 동의하고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지금 이 자리에 있으면 참 기성세대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대상화해서 아이들을 교육을 해야 된다고 자꾸만 강조하는데 지금 학교에서 제가 수현 팀장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가 학교에서 하고 있는 교육들을 보니 지속 가능한 삶에 대한 이야기, 환경 생태를 어떻게 함께 할 것인가, 노동 인권에 대한 이야기, 학생 자치의 역할을 주기 위해서 교육비의 1%는 무조건 자치로 구성하고 아이들의 의견을 통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들, 문화 다양성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은 꾸준히 이야기되고 교과활동 속에서, 잠재적 교육활동 속에서 또는 교육과정 속, 교과 교육과정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학교를 가니까 조금 얘기하면 저희가 운동장이 있거든요. 평화중학교 운동장은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고 맨발 걷기가 아주 왕성하게 구성하면서 학교에 70명 정도가 저녁에 운동장에서 걸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운동장에 잔디를 깔지 않았어요. 근데 저도 잔디를 지향하지 않고, 그다음에 숨 쉬는 땅이 있는 건 평화동에는 학산을 빼고는 그 지역 주민들이 걸을 만한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했는데 저희가 800만 원을 들여서 저 가기 전에 2주 전에 마사토를 애들 축구하라고 깔았대요. 그래서 가기 전날 저녁에 비가 왔는데 8월 30일 날 비가 왔을 거예요. 어르신들께서 비 온 날 진짜 운동장의 4분의 1 정도를 맨발 걷기에 좋은 황토가 올라오라고 밑에 땅을 다 파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200만 원어치의 마사토는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저 가는 날 이제 저희가 수돗물을 발 씻으시라고 예전 교장선생님께서 수도를 딱 틀어주라고 했는데, 제가 가는 첫날 교장선생님 수도 막아야겠어요. 제가 교장선생님이라는 호칭도 익숙지 않은 날 아침 첫 대화가 우리는 수도를 막아야겠어요. 그리고 운동장에 빨리 걸어서 주민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겠어요가 저희 학교 체육 선생님의 건의사항이었어요. 그게 첫 대면이에요, 저의. 제가 이제 그날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죠. 나 교장 좀 잘하게 막자 소리 좀 하지 마. 나 교장 읽기 시작하면 교장 못할 것 같은데, 이제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걸 가지고 한번 이따 인사하고 나면 학생회장도 오라고 하고 각 학급반에 체육도 오라고 하고 해서 애들하고 같이 얘기해보자 그랬는데, 이제 그래서 결국은 일단 프랑도 걸고 주민에게 말 걸기를 해보자. 그게 제가 제안한 방법이, 선생님들은 전체가 안 된다, 막아야 된다 했는데 주민들에게 말을 걸어보자. 그래도 학교가 어떤 공간이라는 걸 알아야 하니까, 그러면 1차는 프랑을 걸고 2차는 운동장에 이렇게 둘레를 쳐서 더 못 들어가시게 그 운동장 안에 바깥만 걸어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하고,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 자치에서 우리 운동장을 지켜달라는 캠페인도 해보면 어때? 이제 이 제안을 실은 제 입으로 하고 싶진 않았어요. 아이들이 했으면 했는데 전혀 안 나오고 막자고만 하길래 제가 이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어때?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처음 시작을 했더니 아이들이 이제 오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그래서는 학교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대화하고 우리 아이들은 굉장히 저는 관절만큼 유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 밖이 굉장히 딱딱하세요. 할머니들을 저희 당연히 오죠. 운동장이 지역 주민 건데 우리가 용지부담금 냈는데 평화중학교에서 우리 땅 갖고 쓰는데 우리 거 아니요 이것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제가 증 갖고 오시라고 했어요. 그럼 내드릴 테니까 권리증. 자네는 찾아보셔요. 항상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래도 우리 아이들 하니까 3가지 요소만 빼면 제가 운동장에 애들이 잔디 깔아달라고 하는데 안 하겠다. 3가지가 뭐냐면 개똥, 2번째가 소주병 깨진, 3번째가 운동장에 밟는 것. 마사토 이렇게 200만 원치가 다 갔잖아요. 그 제가 4번 남았거든요. 저녁에 같이 걸으면서 얘기했는데 아이들도 남고. 저는 우리가 꼭 이런 논의의 자리에서 항상 학생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의 주장에 안다고 과연 그걸 행동할까요? 저도 이제 마찬가지 겁나죠. 저도 당장 맞고 싶죠. 막 그러는데 학생들을 대상화하고 하는 것보다 스스로가 그 자리에서 그 위치에서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그 교육이 굉장히 필요하고 배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깥에 학교 밖의 민주시민 교육을 고민하는 우리들은 아까 그 원도 만들어야 된다, 센터도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대상을 학교 교육은 학교 교육에 맞게 들어가고 바깥 부족한 시민 교육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좀 더 담아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례를 깊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민주, 그리고 시민, 교육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복합해서 하려면 굉장히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그 전략도는 저는 굉장히 민주 시민 의식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다고 저는 봐요. 이제 그 이유는 전주에서 그래도 기성세대라고 물론 이제 많은 비판을 받지만 그래도 그들은 민주 의식에 대한 의식이 있었고 또 나름대로 그걸 이끌어보는 시험 무대가 그래도 많이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합의민주주의에 대해서 아마 우리 전략도가 최초로 한번 시험돼 있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로 인해서 과연 사회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느냐. 지금 우리에게 먹고 사는 문제도 심각하고 군사적인 문제, 외교적인 문제, 전쟁의 문제, 환경의 문제. 이게 사실은 우리의 삶에 직결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지금 우리의 교육, 민주, 시민 이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여기 이런 거에 대한 제가 이제 제 딸도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결혼하기 전에는 저보다도 더 강성이었어요. 강성이었어요. 근데 결혼은 경상도 사회로 왔는데 어느 순간에 바꾸셔가지고 이재명이가 나쁜데 이재명이 잘 찾은 건데 그 정도로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공계 출신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많이 과학이 좀 더 발달되면 앞으로 어차피 그러거든요. 이 뇌도 과학이 발달돼 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과학이 우리 생각을 많이 지휘할 날이 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우리 머리 구조는 컴퓨터하고 비슷해요. 메모리 장치가 있고 프로세서가 있고 다 이렇게 장치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머리의 구조를 좀 과학이 발달되어서 민주 시민 의식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 의식 시민을 싹 어디 지나가면 싹 들어가게 그런 시대로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는데 조금 전에 많은 국민들이 그런 것 같아요. 보조금이 끊기면 어떻게 되냐? 이게 지속될 수 있느냐? 저는 꼭 지속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효과가 있든 없든 간에 이런 모임과 포럼과 대화와 소통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속되면 좋겠는데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힘을 잃어요. 그런데 우리 조전 총장님 말씀하신 것 굉장히 공감을 해요. 왜냐하면 우선 많이 모일 때 가서는 이정수 쓰세요. 그냥 쓰도록 할 테니까. 그리고 모인 분들이 함께 필요의 경비가 있다고 하면 조금씩 모아도 되고. 그리고 원래 민주 정신은 돈 없이도 하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민주 의식이 아닙니다. 원래 돈 없이 할 수 있는 거,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는 거, 오히려 가난하기 때문에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거. 그러한 것들이 좀 더 앞으로 탄력을 받고 더 의식화되고 조직화되고 할 때 정말 이게
지금 이 사회에 필요한 그 가장 중요한 먹고 사는 문제, 전쟁의 문제, 아니 저는 그 진짜예요. 전쟁이 금방 날 것 같은 막 그런 위기도 느꼈대. 그래서 어떻게든 이 전쟁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는 그런 막 전쟁의 위기를 몰아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 이런 포럼이나 우리가 활동 일상에 있어서 이런 것들이 좀 힘을 얻고 조직화되고 조직화되지 않은 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보다 조직화되고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뭐 젊은 세대 뭐 이런 게 아니고 저는 갈세대예요. 갈세인데 어쨌든 저는 뭐 오래 살아서 그 과거 다 이렇게 겪어봤습니다. 가난한 데도 살아가고 부자들도 살아가고 다 살아봤는데 그러나 이제 현실의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앞에 닥친 거 사실 그게 가장 심각하거든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렵고 지금 자살을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런 말 귀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도 다가설 수 있는 어떤 그 교육에 있어서도 저 서유럽처럼 그 민족 교육을 어릴 때부터 좀 하고 이런 제도도 우리가 힘써서 좀 바꾸고 아니 세상에 근데 아이들한테 6.25가 뭐냐 몰라요. 이런 정도의 요즘 아이들이니까 이런 것도 좀 힘을 모아서 이런 포럼을 통해서 포럼이 집약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더 좀 그 잘 축적돼서 교육 정책에도 좀 이렇게 힘을 좀 푸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있습니다. 예.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여기는 참 말하고 싶은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제가 괜히 아닙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예정 시간이 5시 아니면 5시 10분 정도 됐는데 15분까지로 5분 연장하고요. 지금부터 이제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오늘 말 안 하면 죽을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부터 이제 그것도 이야기하실 거죠. 이제 아까 손 드신 분 해주시면 짧게 해서 이야기 갖다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간은 2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2분에서 3분 드리겠습니다. 네. 말 안 해도 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제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질문이 생활 속의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의문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민사회 활동을 하면 우리 전반적인 사회의 문화 속에서 보면은 우리 기성세대들은 뭔가 삶의 여유가 있으니까 시민활동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민주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만 외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공동체에서 같이 민주주의를 실현해야 되고 같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데 언제부턴가 민주주의는 시민사회에서만 추구하는 거 사회적 가치는 일정한 어떠한 특권 계층만 사용하는 단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시민활동을 할 때 제 주변에서도 이 활동들 참 좋은 활동들 많이 하네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후원 좀 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조금 이렇게 이거는 좀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저한테 가정을 책임져야 가정을 좀 이렇게 돌봐야지 왜 자꾸 시민 다른 곳에 이렇게 눈을 돌리냐 다른 곳에 집중하지 말고 공부 좀 더 하라 이렇게 저한테 조언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생활 속 민주주의가 언제부턴가 우리에게는 누군가에게 특별한 뭔가 내가 이게 삶 속에 스며든 게 아니라 조금 다른 부가적인 내가 다른 에너지를 조금 더 쏟아야 되는 한 부분인 걸로 이렇게 문화 속에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약에
민주주의 뭐 센터를 건립하고 민주시민 교육을 이루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게 어느 특권 계층만 청소년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기성세대 모든 전반적인 사회 문화 속에 깊숙이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가 공기업, 사기업도 마찬가지로 조직 일반 그 이익,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이익단체, 이익을 공기업, 사기업 이런 기업체에서도 회의를 할 때 사실 민주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만일 지도자가 대표자가 이런 민주시민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 회의한 회의석상에서 그렇게 자기 말만 일방적으로 내뱉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센터장님이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제가 저희 센터의 청소년 관련 연구 사업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올해 연구 결과 중에 저희 전북 청소년의 자살에 대한 생각이 한 35%의 청소년들이 한 번 이상의 자살을 생각했고 그 자살을 선택한 이유를 자유롭게 기입했는데 제가 기억에 남았던 문장이 있어서 좀 공유를 하고 싶었거든요. 이건 청소년이 직접 적은 문장인데 자살을 선택한 이유가 인생이 고달프며 국가의 차별적인 정책과 어두운 국가 미래와 더불어 개인의 미래도 먹먹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이 이 문장을 이렇게 적으면서 얼마나 좀 슬펐을까 공감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민주시민 교육이 아까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자기 주체하는 과정, 자기 존재를 인식하는 것부터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공감했고 저는 사실 청년의 입장으로서는 조금 더 많은 청년들이 이 자리에 또 같이 있고 청년들도 조금 민주시민의 존재를 공감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조금 제안을 하고 싶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제가 이제 청소년 현장에 있다 보니까 학교와 함께 좀 더 다양하고 좀 자유롭게 연계할 수 있는 그런 접점이 되는 민주주의 교육들이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분 준비하기 전에 제가 1분간 내가 이야기하고 2분간 들어주는 겁니다. 3은 뭘까요? 3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했을 때 고개를 3번 끄덕여주는 거. 공감적 교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좀 졸지 마시고 고개만 끄덕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누가 말씀 때 인사에서도 인구 소멸에 그다음에 가장 1순위 임실에서 왔다고 했는데요. 제가 그 단어를 썼던 이유는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1차 제가 지속적 발전 협의회의 활동 안에 이제 토론자로서 농어촌 주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을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라고 이제 제가 가닥을 잡으면서 저는 그 얘기를 했어요. 어쨌든 여기서 민주시민교육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전반적인 인간의 본질, 인문학의 교육과정, 그리고 사람이 존중되고 서로 평등하고 서로 미안이 되는 존재, 이 과정들을 우리가 농어촌 곳곳 마을을 찾아다니면서 진행해야 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렸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사실 이제 이게 민주시민교육 활동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런 과정 안에 지금 전 영역에서 지속격도 그렇고 어느 다양한 영역에서 굉장히 대두되고 있는 우리 시민의 공동체성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는 듯합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시민교육센터든 어디든 그 역할 과정에 시민단체들과의 연대 과정을 정확하게 이제는 좀 파트너십이 정확하게 하고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르신 분들 시민에 대해서 제가 인사를 잘못했다. 저는 정치권은 사실 관심이 없고요. 저는 진짜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관심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동시를 생각하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주로 좀 만나고 있는데, 깜짝깜짝 놀랄 때 가끔 있어요. 어떤 때 좀 인사를 하냐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좋은 말 해주고 잘 가르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성장하는 게 보이고 변화하는 게 보여요. 다 내 덕분이구나. 나중에 제가
확인할 기회가 있었어요. 야, 내가 너한테 이런 얘기도 해주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너가 이렇게 지금 잘했지? 여러분들은 동그랗게 뜨고 아닌데요? 제가 좀 이렇게 착각했었던 게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변화는 오로지 자기 자신만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민주시민교육 성인, 청소년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하는 이유는 시민으로서 갖춰야 될 게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천을 할 때 이 사회가 좀 더 좋아진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거지.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수용을 해서 실천하는 거는 자기 몫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꼰대라는 소리를 좀 별로 듣고 싶지 않잖아요. 네, 꼰대라고 하는 그 자꾸 말을 하고 싶고 간섭하고 싶고. 저희 청소년들하고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이 친구들이 어떤 순간에는 되게 자율성으로 내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막 남아가지고 더 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빨리 집에 가고 싶어 하고 가만 보니까 내가 간섭을 하느냐 안 하느냐 뭐 이런 차이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뭐 청소년 활동가분들 그리고 교장 선생님 또 학교에서 만나시는 분들 아마 다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제가 생각하는 민주시민은 교수님한테 좀 똑바로 하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대학생 그리고 청소년 활동가한테 이거 이렇게 좀 하는 게 옳은 것 같습니다라고 또박또박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청소년 그리고 사장님 우리 이 회사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주 IMJ의 사무총장님께도 우리의 좀 민주적인 이런 것들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간사들 이런 분위기가 좀 이렇게 되는 것들이 저는 민주시민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마련해 나가는데 오늘 이 포럼이 그냥 끝이 아니고 이걸 시작으로 해서 이런 공론장이 앞으로 계속 작은 공론장들이 많이 열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민주시 학생이 자기 마음을 정한다고 장문에 글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 나빴는데 오늘 들으니까 굉장히 대sob이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시간이 이제 오늘 교육 내용을 들으니까 좀 많이 우울해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적인 이야기 하나 하고 다음 모임을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그 코로나 전에 저희가 연변대학하고 교류하면서 연변 공무원들이 한 달씩 저희 기관 연수를 했어요. 한 달짜리. 근데 이분들이 충격을 받은 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저희 시설 기관에 이용하는데 이용률이 이용비가 없다는 거, 공짜로 다 쓸 수 있다는 거. 저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중국은 공산당이잖아요. 더 공짜로 쓰는 동네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소년궁이라고 가보니까 다 입점료를 받아요. 우리 돈으로 뭐 2,000원, 4,000원. 그래서 뭐라는 이야기냐면 돈이 없으면 소년궁을 이용할 수가 없대요. 자본주의를 깔고 있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의 극치인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자기 마음대로 공짜로 그냥 막 써 이걸 보고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견 나누고 행사 진행하는 걸 보고 너무 자유로움을 보고 그 자유의 무게에 대해서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들이 공무원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그 물 뿌리는 민주주의 시민교육이 결국 콩나물을 자라게 하는 어떤 결과물을 우리는 모르지만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걸 보고 느끼더라. 그리고 더 저희가 이거를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아시아 태평양 YMCA 본부가 제주도에 생겨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아시아 친구들이 이제 제주도 와서 연수를 받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지점이 이 민주시민교육 이 지점이에요. 그래서 한국이 어떤 생각을 하고 무엇을 실천하는지에 대해서 관심 있는 나라가 엄청나게 많아요. 하물며 일본 사회는 더 그래요. 일본은 한국이 어떻게 민주주의를 갈까,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선택을 할까, 윤석열 정권은 어떻게 할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보다 더 많은 그걸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헛된 일은 아니더라. 이것을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다음 그 토론회 할 때는 민주시민교육도 되게 여러 분야가 있잖아요.
그걸 릴레이식으로 이게 조금 범위를 확 줄여가지고 인권 또 인권도 또 되게 많잖아요. 현장에 노동 인권들도 있고 외국인 노동자도 많고 그래서 이런 주제 포럼들을 조금 내년에 시리즈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장소도 이게 전주에서만 하지 마시고 뭐 군산도 오시고 익산도 오시고 저희 기관도 좀 저희가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와주시고 아까 우리 강사님 제안처럼 청년들을 좀 초대해서 가까운 청년들 못 모르는 청년들도 데리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하듯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는 이 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저도 팜플렛하고 안내문 우리 총장님이 보내주셔가지고 가만히 고민했는데 전화해서 꼭 와야 된다 해서 왔는데 그 안내문에 그 관련 동영상 링크를 좀 걸어서 좀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미리 보고 숙지하면 대화 내용이 좀 더 풍부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이렇게 다 찍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다 올려드릴게요. 올려드리면 혹시나 저작권이나 뭐 얼굴을 가려야 되는 그 기술 없습니다. 그냥 올라갑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초보 기술이더라. 그래서 이해해달라 안내 말씀드린 겁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상에 이제 발표하신 분들이 이야기 들으려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식사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중고학생들이 이야기했는데 중고학생들이 한국하고 깜짝 놀란 것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 휴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놀라더라고요. 독일에서 1976년에 보이테스 바흐 합의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가장 세 가지 기준을 갖다 이야기하는데 그게 강제나 교화 금지 학교에서 두 번째 논쟁성 유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의 어떤 지향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시민 교육을 하면서 시간이라든지 주제를 갖다 정해놓으면 사실 그 자체가 민주적이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는 항상 시간. 그래서 오늘 제가 사회를 보면서 가장 비민주적인 어떤 악질적인 행위를 하게 대해서 진심으로 환성하는 데서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받으시겠어요? 오, 감사합니다. 제가 호주머니에 있는 선물 뭔지 아시죠? 이게 아닙니다. 자, 제가 선물 준비했는데 손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X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나 잘하고 있어. 나 잘하고 있어. 여러분들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큰 박수하고 마무리 드리겠습니다.